안녕하세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과 앞으로의 속마음 변화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속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지금 8장의 카드 중에 3장이 이 소드의 슈트가 나왔습니다. 퀸 소드, 텐 소드, 투 소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드는 생각을 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감정을 뜻하는 컵의 카드는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떤 현실을 뜻하는 펜타클의 카드라든가 행동을 뜻하는 완드라든가 뭐 이런 것과 또 요 메이저 카드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 사람은요 지금 감성적인 것에 젖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머리로는 이렇게 알겠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따질 게 많아가지고 나 지금 미치겠다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약간 이거죠. 너를 너무 좋아해서 무서워. 그래서 일부러 차가운 척, 괜찮은 척, 나 버티는 중이야. 뭐 이렇게 보여요. 약간 이성적인 척하는 쫄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1번 분한테 꽤나 좀 냉정하게 군다거나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연락이 또 끊겼다거나. 근데 속으로는 이 1번 분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다가갔다가는 자기가 감당을 못할까봐 겁을 잔뜩 먹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뜬 게 아닌데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고장난 상태라고 지금 보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카드를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퀸 소드 카드, 문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꽤나 의미심장한 그런 조합인데요. 이 상대방 분은 지금 1번 분 앞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부러지는 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관계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좀 쿨한 척, 도도한 척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도해 보이는 이 퀸 소드 카드처럼. 근데 이 칼 뒤에요. 바로 문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속마음입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너랑 이 1번 분이랑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너무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약간의 의심도 들고, 그래서 겉으로는 난 다 계획이 있어 이러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 진짜 어떡하지? 얘가 나 싫어하면 어쩌지? 우리 상황이 꼬이면 어쩌지? 이러면서 좀 밤잠을 설치는 그런 꼴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카톡 답장 같은 거는 엄청 단답으로 응 알겠어 뭐 이렇게 보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는 이제 또 내가 너무 차갑게 보냈나?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넣을 걸 그랬나? 아니야 너무 쉬워 보이면 안 돼 뭐 이러면서 혼자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근데 여기서 지금 텐소드 카드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 이 두 개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 상대방 분이 과거에 1번 분과의 관계에서 혹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거나 진짜 스트레스를 자기 한계치까지 받았다. 그래서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끝이다. 그렇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의 멘탈이 빠사삭 부서졌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방어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지먼트 카드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분이 아프니까 나 안 할래. 그만둬. 뭐 이게 아니라 아프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분이랑 나 끝내고 싶지 않아. 오히려 어떤
결정적인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 관계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완전 새로운 관계로 거듭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것을 뭔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뭐 썸북 났다거나 아니면 헤어지자고 해놓고서는 술 마시면 이제 일본 분 인스타를 뭐 스토리 염탐을 하면서 아,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아니면 내가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다시 연락해볼까? 이러면서 고민하는 약간 죽다가 살아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력을 보여주는 카드가 지금 투 소드, 투 완즈 카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숫자 2와 관련된 카드죠. 그래서 이건 2라는 숫자는 어떤 균형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두 가지 어떤 선택 사이에서 잠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정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투 완즈 카드는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고 투 소드 카드는 아, 내가 이 둘 중에 아무것도 그냥 선택을 안 할래. 내가 이 판단을 좀 미룰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지금 1번 분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 그것들이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아, 지금 타이밍이 맞나? 뭐 이런 계산 같은 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 되게 애매하게 군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1번 분의 그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은 바로 하기는 해요. 근데 손톱은 죽어도 안 한다. 그냥 잘 지내? 이렇게라고 이렇게 보내고는 싶은데 그걸 쓰고 지웠다 이거를 10번 이상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이게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렇게 덮어버린다. 뭐 이런 약간 답답한 상태. 이렇게 뭔가를 잘 확실하게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근데 마지막에 흐름이 좀 희망적으로 보여요. 지금 9 펜타클 그리고 엠프레스 카드 나오면서 이 상대방 분은요, 지금 그래도 1번 분한테 좀 못나 보이고 싶진 않은가 봐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척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나 연애 없어도 잘 살아. 나 능력 있어. 나 바빠. 뭐 이러면서 약간 자기 위안을 삼는 듯한 그런 모습.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엠프레스 카드, 여황제 카드 나오면서 이제 1번 분을 바라보는 이 상대방 분의 어떤 궁극적인 시선이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왕제 카드는요, 이 타로 카드 여주인공 중에 가장 끝판왕의 그런 카드거든요. 정말 매력 넘치고 풍요롭고 모성애까지 느껴지고 정말 한마디로 진짜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진짜 가지고 싶은 사람. 이런. 그래서 상대방 분이 아무리 쿨한 척하고 뭐 혼자가 편한 척하고 막 이래도 1번 분이라는 그 존재가 주는 매력이 너무나 압도적이라 가지고 결국에는 1번 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분은 이 상대방 분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이상형 같은 느낌이고요. 진짜 어떤 결혼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9 펜타클 카드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잘 사는 척을 한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또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또 매력적인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엠프레스 카드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1번 분께서 정말 오히려 1번 분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남자 없어도 여자 없어도 이렇게 잘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대방 분은 지금 이성적으로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상처라든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꼼짝 못하고 있다.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고 1번 분에 대한 엄청난 매력과 소유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1번 분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좋아서 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미리 를 치고 이렇게 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1번 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왜 연락 안 해? 나 안 좋아해? 뭐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이 상대방 분은 좀 더 이렇게 회피하고 약간 숨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온 만큼 1번 분께서는 지금 현재 에너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나는 여기 지금 그대로 있다. 나 굉장히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롭다. 이런 에너지를 뿜뿜하면서 좀 약간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주시면 이 사람한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이런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앞으로 1번 분에게 가지는 속마음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가지는 속마음,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은 상대방 분의 1번 분에 대한 앞으로의 속마음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뭔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1번 분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 춥고 외롭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딱 칼을 뽑아 들고 달려가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막상 1번 분이 잡힐 것 같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좀 사소한 거에 상처를 받게 되고 눈치 보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이번에 현재 속마음에서는 이분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상처받고. 근데 이제는 적어도 부딪히고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분한테 급발진을 하고 난 후에 현실 사각 타임을 겪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 있다. 그래서 카드를 자세히 보자면요. 제일 먼저 지금 5 펜타클 카드 그리고 에이스 소드 카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한테 닥쳐올 변화는요. 어떤 결핍에 의한 각성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을 보면은 비가 오는데 처량하게 이 버섯 밑에서 비를 피하고 이렇게 쫄딱 맞고 있잖아요. 상대방 분의 그런 미래의 심정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1번 분은 여황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좀 쿨한 척 하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사무치게 외로운 거예요. 1번 없으니까 진짜 춥네, 외롭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네 막 이러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분이랑 연락이 안 되는 그 시간이 이 사람한테는 정말 너무나 춥고 외롭고 그런 것처럼 처량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소드 카드, 확고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찌질하게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있느니 내가 확 질러버릴까? 라는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있는 그 투 소드 카드 나와 있었죠. 뭔가 눈을 가리고 이렇게 고민만 하는 그런 카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에이스 카드가 되면서 그 고민을 단칼에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 꽤나 충동적이고 날카로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은 뭐 금요일 밤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게 되는데 다들 이제 애인이랑 통화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갑자기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나는 뭐 애인도 없고 뭐지? 외롭네? 1번은 지금 뭐 하려나? 이러면서 모르겠다.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러면서 새벽 2시에 1번 분한테 자니? 뭐 이러면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1번 분은 인스타 게시물에 좋아요 그 폭격을 날리는 막 하트 다 누르고 막 약간 이런 급작스러운 그런 태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결단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나이트 완즈 카드 그리고 3 펜타클 카드 나옵니다. 일단 이 나이트 완즈 카드는요. 뭔가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좀 달려드는 불 같은 그런 성격의 그 카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분이 그냥 멀찍이 이렇게 이 투 완즈 카드 좀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동력이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래서 1번 분이 느끼기에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급진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3 펜타클스 카드. 어떤 협력의 그런 카드예요. 단순히 내가 1번에게 감정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1번이랑 구체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이렇게 좀 뚝딱뚝딱 짓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데이트 신청을 한다거나 어떤 공적인 핑계를 대서라도 두 분의 만남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는 야, 너 저번에 보고 싶다던 그 영화 개봉했다던데 내일 볼래? 이러면서 갑자기 훅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면서 아니면 직장 동료라거나 뭐 학교 선후배 사이다라고 한다면 나 이번 과제, 뭐 이번 업무 1번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굳이 1번과 함께 막 엮이려고 자기가 뭐 판을 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어떤 좀 이분만의 귀여운 수작질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요, 이 사람의 그 아까 전에 그 속성이, 이 사람의 성격, 성향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현실적으로 좀 계산기를 돌리는 모습. 4 펜타클 카드, 그리고 2 펜타클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4 펜타클 카드는요, 소유욕, 집착,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분이랑 좀 잘 되어간다 싶으니까 갑자기, 이제 얘는 내 거야. 뺏기면 절대 안 돼.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들키면 또 손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집착과 동시에 방어 기제도 이렇게 동시에 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1번 분을 꽉 이렇게 잡고 안아주려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굴뚝 같은데 자기 자존심도 같이 챙겨야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하나는 놔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갖고 싶으면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날 보여주고 어필하고 이래야 되는데 1번을 갖고 싶으면서도 내 마음은 들키기 싫어. 이상하죠? 그냥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속이 시끄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투 펜타클 카드가 따라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의 현실적인 일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거랑 또 이제 1번 분에 대한 마음,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사이에서 자기가 좀 아슬아슬하게 어떤 것이 이렇게 좀 더 비중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1번 분한테 올인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도 이제 무시를 못하니까 좀 겉으로는 바쁜 척을 한다거나 어장관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태도를 살짝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어장이 아니라 이제 1번 분도 잡고 싶고 내 일상도 잡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둘 다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고군분투를 하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연락도 뜨문뜨문한 것 같고 뭐지?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욕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예시를 들어보자면 1번 분이랑 데이트를 잘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오늘 즐거웠어 하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1번 분한테. 근데 다음 날은 또 일부러 연락의 텀을 좀 늦춘다거나 밀당을 하는 거죠. 혹은 1번 분께서 다른 이성 친구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린다 이러면은 갑자기 질투가 나서 미치겠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된다. 근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밌었겠네. 뭐 이러고 쿨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 누구지? 뭐지? 친한가?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아이디를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막 이런 거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재고 따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흐름, 3소드 카드, 그리고 페이지 소드 카드 나와 있습니다. 살짝 짠해 보입니다. 일단 3소드 카드. 아까 전에 이 사람 10소드 카드 정말 큰 고통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그 10소드의 그런 고통.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 두렵고 이랬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3소드로 줄었네요. 그나마 3소드도 물론 아프고 상처가 받는 카드긴 한데 아까 10소드에서 그래도 3소드로 발전을 했다라고 봐야 될지. 과거에는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고 좀 이 관계는 안 되겠다, 뭐 박살났다 이렇게 느꼈다면 이제는 좀 속상하네, 마음 아프네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연애 감정으로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1번 분께서 무심코 던진 그런 말이라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상처를 좀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상처 때문에 1번 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소드 카드처럼 좀 경계를 하면서 1번 분을 계속 지켜보게 된다. 내가 또 상처를 받을까? 제 마음을 뭘까? 이러면서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소드 카드는요, 좀 서투른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가 능숙하지 않고 좀 서투르고 미숙하고, 근데 또 마음은 또 진심이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1번 분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라든가 정보를 이렇게 좀 파내려는 그런 욕구는 멈출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1번 분은 자꾸만 염탐을 한다거나 지켜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은 1번 분께서 만약에 나 요즘 바빠가지고 주말에 못 볼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심장에 칼이 꽂혀가지고 나 까인 건가? 내가 싫어졌나? 이러고 막 이렇게 혼자서 파고듭니다. 그러고는 1번 분의 카톡 프뮤, 프로필 뮤직이 이별 노래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상태 메시지가 뭐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루에 50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새로 고침하고 막 본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게 염탐하는 좀 귀여운 근데 본인 스스로는 엄청 심각한 그런 상태가 보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이분의 속마음에서 그 얼어붙어 있던 그런 모습은 이제 없고 이제는 약간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이렇게 1번 분한테 다가갔다가 또 혼자 삐진다거나 눈치 본다거나 혼자서 상처받은 듯이 이렇게 기죽어 있다거나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1번 분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상처받고 막 이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분의 속마음에서 저지먼트 카드, 부활 카드 그 흐름하고 좀 이어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1번 분과의 좀 애매하고 지지부진하고 좀 죽어 있었던 그런 에너지 그 관계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서 겪는 어떤 약간의 성장통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과 1번 분의 상대방 분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과 1번 분의 상대방 분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과 1번 분의 상대방 분 두 분의 관계 흐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엄청나게 강렬한 밀당 그리고 혼란스러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서로한테 꽂히는 속도라든가 다가가는 에너지 이거는 정말 강렬하다. 남들이 그 썸 타는데 한 달 걸린다라고 치면은 두 분은 정말 3일이면은 쇼부를 보는 그런 속도다. 근데 그만큼 오해도 쉽고요. 감정 기복도 심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확 이렇게 불타올랐다가 우리 사귀자 뭐 결혼하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러면서 잠수를 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이 마지막으로 세븐 완즈 카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지지고 뽑고 뭐 이렇게 해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다. 라는 뜻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나이트 소드 카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 속마음에서 에이스 소드 카드 있었잖아요. 결단을 내리는 카드. 그 칼을 들고서 이제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탐색전이고 뭐고 간에 훅 이렇게 치고 들어오겠다. 연락의 빈도도 엄청나게 늘어나겠고 만남에 대한 그런 추진력도 어마어마해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지금 문카드가 있어요. 이 속도는 빠른데 어디로 향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기도 전에 상황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어떤 오해라든가 망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싹트기가 쉬워 보인다. 상대방 분의 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1번 분이 너무 과대 해석을 한다거나 반대로 1번 분의 행동을 이 상대방 분이 그냥 멋대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혼자서 소설을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난 지 이제 2번 만에 이 상대방 분이 아, 너 너무 좋다. 나 너랑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서 막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1번 분은 그 말에 이제 설레면서도 아, 얘 혹시 가벼운 사람인가? 좀 다른 여자 혹은 남자한테도 이러나? 뭐 이러면서 의심의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화끈한데 속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묘한 그런 불안감이 좀 공존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관계는 쭉쭉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체리엇 전차 카드 나오면서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정말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한 카드죠. 그래서 두 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다 이렇게 뚫고서 지나가는 그런 에너지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두 분은 그게 들리지 않는다. 두 분 다 이 관계를 리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가지고 뭐 썸이라고 한다면 연애라고 한다면 뭐 결혼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관계에서 어떤 확실한 관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소드 카드 나오면서 아까 전에 이분의 변화하게 될 속마음에서 이 페이지 소드 카드 나와 있었잖아요. 마지막 카드로서. 근데 여기에 또 나왔죠. 두 분의 관계 흐름에서. 그래서 약간 의미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이렇게 전차카드처럼 뭐 상남자 혹은 상여자처럼 구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좀 쭈글쭈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다. 내가 리드하는 거 맞지? 쟤 딴 생각 안 하지?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1번 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쿨한데 속은 의심병 말기 막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박력 있게 주말에 시간 다 비워놔. 내가 맛집 예약해놨어.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이렇게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놓고 데이트 도중에 이제 1번 분의 폰에 카톡 알림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딱 갑자기 각성이 되면서 곁눈질로 이렇게 슬쩍슬쩍 누구한테 왔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약간 귀여우면서도 좀 피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질주 본능과 어떤 소심함이 공존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관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꽤나 즐겁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포 완즈 카드 나오면서 와 우리 진짜 좀 잘 맞는 것 같다. 1번 너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정말 세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진짜 결혼 얘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동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좀 이렇게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꿈꾸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바로 뒤에 지금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피로감이 좀 급격하게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 전차 카드로서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충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이 상대방 분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아까 속마음에서 이 사람 혼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1번 분에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라면서 갑자기 뭐 잠수를 탄다거나 연락이 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분 입장에서는 아니 방금까지 이렇게 좋았잖아. 우리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갑자기 왜 저래? 이러면서 좀 벙찌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둘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로맨틱하게 막 보내고 사진 찍고 인생샷 찍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여행을 다녀온 그 다음 날부터 카톡 답장이 뭐 3시간에 하나씩 오고 막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서 넷플릭스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일본 분에 대해서 뭐 싫어진 게 아니라 방전이 된 거죠, 이 사람. 근데 일본 분이 보시기에는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아까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데 행동을 못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 급한 에너지로서 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딱 안정감이 찾아오니까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쉬는 시간,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본 분이 보시기에는 뭐야, 마음 식었나? 약간 과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시들해진다거나 좀 삐지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포커 카드. 이 상대방 분이 동굴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일본 분께서 너 진짜 왜 그래? 아, 됐어. 나도 몰라. 이러고 막 토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 분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에 어떤 권태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찌됐든 결말은 세븐 완드 카드다. 이거는 어떤 방어라든가 투지를 나타내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태롭고 짜증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관계를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방해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쳐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반대라든가 아니면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혹은 서로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난 너랑 함께 계속 걸어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일본 분께서 이 상대방 분의 잠수라든가 어떤 변덕 이런 거에 좀 지쳐가지고 그냥 우리 그만할까? 나 좀 지쳐 라고 하면서 툭 이렇게 던지면 이 상대방 분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내가 잘할게. 절대 못 헤어져. 이러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렇게 매달린다거나 뭔가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시큰둥하다가도 위기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파이터 본능, 이것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관계를 방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진짜 롤러코스터 같다. 좋을 때는 이렇게 천국처럼 보이고 힘들 때는 이렇게 문카드, 허미카드처럼 좀 답답하다. 근데 그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 페이스오드 카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대방 분이 계속해서 일본 분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지거든요. 이 마지막에 세븐 완드도 그렇고 이 관계가 쉽게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본 분에 대한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놨었습니다. 롱 디스턴스 카드 나왔어요. 장거리. 근데 뭐 이 두 분이 뭐 장거리다 뭐 이게 아니고 일단 밑에 메시지를 보면 Love knows no distance. It transcends time and spa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거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리도 시간도 뛰어넘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두 분의 관계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허미 카드라든가 이 문 카드에 그런 영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It transcends time and spac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 분과 상대방 분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장거리라든가 뭐 바빠서 못 만난다든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좀 멀어 보이는, 마음이 닿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장거리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카드는 쫄지 마라. 너네는 지금 연결돼 있다. 지금 눈앞에 없다고. 연락 좀 안 된다고. 관계 끊어진 거 아니니까 제발 불안해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 속마음에서 아까 전에 퀸 소드 카드 그리고 허미 카드, 잠수 타고 좀 이성적으로 차단하고 뭐 이런 에너지가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자기만의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성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본 분 입장에서는 얘 나랑 사귀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라고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거리가 좀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그럴 때 이제 집착하지 말고 그냥 둬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이렇게 허미 카드로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억지로 그 거리를 좁히려고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이 상대방 분은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이 롱 디스턴스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약간 신뢰 테스트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연락이 좀 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1번 분이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 상대방 분이 바쁘다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카톡 텀이 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피곤해서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 마음 식었어?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아 그래? 그럼 난 내 할 일 하고 있을게. 푹 쉬어. 뭐 이러고 쿨하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감을 견디는 모습이 오히려 이 상대방 분께는 굉장히 약간 엠프레스 카드 같은 그런 여유로운 그런 걸로 보여져가지고 더 빨리 1번 분한테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두 분의 관계가 단순히 얼굴 보고 이렇게 밥 먹고 이래야만 유지되는 얕은 관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삐그덕거리는 게 일어나면 또 확 이렇게 불타오르고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께서는 안 보고 있어도 서로 생각하고 헤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안 풀린다거나 만남이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이 거리감은 관계를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틋함을 증폭시키는 그런 장치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분 5 펜타클 카드 나와 있었잖아요. 결핍, 외로움.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1번 분과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1번 분의 빈자를 느끼고 더 간절해지고 원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오히려 좀 즐겨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져. 왜냐면 아까 전에 5 펜타클 옆에 바로 에이스 소드 그리고 나이트 완즈 카드 그런 것들처럼 뭔가 이렇게 오히려 결핍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아까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롱 디스턴스 카드는 두 분은 가만히 있어도 닿는다. 썸 타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멀어졌다거나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절대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1번 분이 1번 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이 상대방 분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1번 분의 에너지를 느끼고 라이트 완즈 카드처럼 다시 달려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진짜 이 롱디라고 한다면 물리적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 진짜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다. 오히려 두 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체리어 카드 나온 것처럼 제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뚫고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든 이런 거리가 있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덕분에 오히려 두 분은 더 끈끈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인드도 약간 그렇게 더 바꾸면 좋겠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카드는 1번 분한테 안심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눈앞에서 뭐 안 보인다고 뭐 잠수 탔다고 혹은 뭐 차갑게 굴어가지고 거리가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이별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냥 잠시 이 사람 좀 에너지 충전을 한다거나 뭐 로딩 중이라거나 좀 어떤 잠깐 일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자기만의 이유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1번 분 때문은 아니고 자신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안심해라.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은 이렇게 튼튼하게 세븐 완즈 카드로서 묶여져 있다. 1번 분께서는 지금 이 거리감을 불안해하지 말고 1번 분의 시간을 지키면서 즐기면서 좀 우아하게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Love knows no distance. 사랑은 거리를 모른다. 그래서 두 분의 마음은 이미 딱 붙어 있다.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1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연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연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과 앞으로의 속마음 변화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메이저 카드로서 선카드, 타워카드, 매지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본인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사람으로 지금 이번 분을 인식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요, 지금 자신감도 넘치고 현실적인 욕심도 있고 그와 동시에 이번 분에 대한 끌림 이런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2번이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꽂혔고 2번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 모든 매력을 발산해 보겠다라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충격적인 설레는 마음, 그리고 소유욕의 폭발 이런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 분을 보면서 와, 나 진짜 땡 잡았다라는 그런 만족감. 근데 나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좀 갑작스럽게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머리로는 쿨한 척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만 가슴이라든가 몸은 이번 분에게 이미 돌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분을 놓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을 뭔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나인컵스 카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선카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두 개의 조합은요. 거의 최상의 만족감을 뜻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버린다. 이번 분의 외모가 완벽하게 자기 스타일이라거나 아니면 스펙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들한테 정말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인컵스 카드는요. 뿌듯한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카드예요. 좀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나 좀 능력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이번 분 덕분에 자기의 자존감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카드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이번 분은 상대방 분에게 그야말로 햇살 같은 그런 존재다. 태양카드.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정말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맑게 웃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을 정말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알 것 같아. 내가 이번을 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다른 사람들도 다 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분이랑 이제 밥을 먹다가 이번 분이 웃긴 얘기 하나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 보면 깔깔깔 막 박수 치면서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있잖아, 2번 걔 진짜 진국이더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밝지? 뭐 이러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번 분이 자기 어떤 자랑스러운 상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냥 헬렐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나이트 펜타클 카드, 퀸 소드 카드 같이 나오면서 신중한 그런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상대방 분, 이번 분 너무 좋기는 한데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끌고 나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사귀게 되면 내 스케줄은 어떻게 조정하지? 돈은 얼마나 들까? 뭐 이런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퀸 소드 카드. 냉철한 그런 에너지의 카드인데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에게 푹 빠져 있으면서도 이번 분이 자기 기준에 어떤 안 맞는 행동을 한다거나 선을 넘게 되면 언제든 지적을 한다거나 거리를 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나 만나는 쉬운 사람 아니야. 이번 분 너무나 좋긴 한데 이번이 만약에 내 기준에 잘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 보내줘야겠어.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보내주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도도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기싸움이라거나 아우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톡 할 때는 세상 다정하게 굴다가 막상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는 내가 이번 주는 바빠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어디 7시 요때만 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속으로는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겉으로는 자기 스케줄이랑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칼같이 지키는 그런 약간 프로페셔널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인 척을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 타워 카드.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에게서 어떤 강렬한 섹슈얼한 그런 매력이라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반전 모습, 반전 매력을 보고서 뇌정지가 온 적이 있다. 헐, 쟤한테 이런 면이? 막 이러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번 분을 보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의 충격, 그러니까 좋은 충격이죠. 완전 심쿵. 그래서 이 충격 때문에
이 나이트 완즈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는 그런 불도저 같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분을 향한 어떤 성적인 끌림이라거나 열정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커져버린다. 그래서 이 나이트 펜타클 이 카드로서 신중하게 좀 간을 보다가 이 타워 카드로서 이제 딱 한 방 맞아버리고 나이트 완즈 카드로서 급발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소에 이제 이번 분을 귀엽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번 분이 확 이렇게 달라진 스타일로 꾸미고 왔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어떤 터프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 상대방 분은 그 순간에 머릿속에 이렇게 쾅쾅 이러면서 막 천둥번개가 막 치면서 오늘 얘랑 무조건 끝까지 가야겠다 막 이렇게 막 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고백해야겠다 막 이런 충동에 휩싸여가지고 갑자기 손을 잡는다거나 스킨십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흐름으로 에이스 펜타클 카드, 매지션 카드 나와 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분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어떤 현실적으로 대박적인 그런 하나의 기회로 본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과의 관계를 아주 가치 있고 안정적인 그런 시작으로서 보고 있다. 단순히 뭐 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확신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매지션 카드로서 자기의 무기를 꺼내들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뭐 매력들, 지인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전부 다 싹싹 끌어놔가지고 이제 이번 분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들과 자원들과 능력들을 동원을 할 것이다. 말빨, 외모, 능력, 유머 감각, 돈, 모든 거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번 분을 홀리려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은 넘어오게 돼 있어 라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대방 분이 갑자기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뭐 이러면서 갑자기 어필을 엄청나게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막 파악을 해가지고 딱 그거를 맞춰가지고 막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뭐 고양이 보러 갈래? 이러면 좀 고전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그런 플러팅을 아주 자연스럽게 시전을 할 것이다. 능구르기처럼 이렇게 굴면서도 결과물을 이렇게 딱딱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자 모드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실질적으로 이번 분에게 이렇게 다가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에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매료되어 있고 또 이렇게 큰 심쿵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제 이번 분을 유혹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재고 따지는 그런 걸로 좀 보였지만 큰 한 방을 맞아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갑인 척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번 분이 주는 그런 행복감, 어떤 심쿵적인 그런 충격 이런 거에 휘둘리고 있는 건 오히려 본인이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만약에 이 매지션 카드처럼 자기 막 여유로운 듯이 나 뭐 다 잘하는 듯이 만능 능력자인 듯이 막 화려하게 말발을 세우면서 이번 분한테 말을 걸어온다거나 막 이렇게 능글막 플러팅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번 분께서는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웃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이 사람의 재롱을 막 피울 것이다. 꽃 피울 것이다. 막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2번 분의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의 2번 분에 대한 속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아주 좋은 카드들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10 펜타클, 10컵, 그리고 이거 킹 펜타클, 나이트 펜타클, 퀸 완즈, 뭐 여러 가지 엠퍼러. 완전히 이 사람은요. 앞으로 2번 분을 그냥 연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반려자, 이쯤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묵직하고 거대한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진지하게 난 책임감을 가지게 될 거야. 왜? 넌 내 인생의 반려자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의 매력에 끌려가지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났다. 근데 갈수록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려도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관계의 어떤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역할을 딱 확실하게 하는 거죠. 설렘보다는 신뢰를, 그리고 어떤 두근거림보다는 안정감 쪽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노선을 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퀸 완즈 카드, 킹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행동의 여왕, 그리고 현실 물질의 왕 이렇게 와 있죠. 여왕과 왕이 같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선남선녀의 어떤 바이브가 느껴진다. 이 사람이 이번 분을 바라볼 때 굉장히 섹시하고 당당하고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그런 이번 분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괜찮네 이러면서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리고 본인은 이번 분에게 물질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좀 든든한 이런 후원자가 되어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진짜 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약간 이런 굉장히 여유롭고 든든한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초반에. 남들이 볼 때도 아 쟤네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커플이 탄생해야겠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친구들 모임에 이번 분을 데려가가지고 인사해 내 애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때 이제 이번 분께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주도를 하면 이 상대방 분 흐뭇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밥값이랑 술값 쿨하게 막 계산해버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나다 보니까 지금 10컵, 10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온 건 정말 대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되게 감정적으로 충만한 그런 에너지고 10펜타클스 카드 또한 물질적으로 부귀를 누리고 완벽한 그런 대가족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진짜 이번 분야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현실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단순하게 그냥 좋아해 이게 아니라 얘랑 살면 나는 진짜 밥은 안 굶겠다.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얘랑 닮은 애기 나면 예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게 된다. 자꾸만.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상대방 분의 마음속에 가족애가 싹트게 된다. 그래서 이번 분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울타리 안에 그런 사람, 내 식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트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아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는 누구를 닮을까? 뭐 이런 농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데이트 코스가 뭐 핫플레이스보다는 어떤 이케아 혹은 뭐 모델하우스 뭐 이런 구경 뭐 이런 거 같은 약간 생활 밀착형 데이트 이런 걸로 좀 바뀔 수가 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 적금 만기 되면 전세금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불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산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번 분에게 공유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찌됐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카드로 데스 카드, 죽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 아니고요. 끝과 시작, 큰 변화, 전환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10컵 카드, 10펜타클 카드로서 결혼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러려면 이 관계의 어떤 성격이 자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 데스 카드는 연애 환상이 깨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벗겨진다.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라요. 진짜 가족, 진짜 생활로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싶어 죽겠다. 뭐 가지고 싶다. 막 이런 뜨거운 감정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사그라들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나이트 펜타클 카드와 같은 현실적인 노력을 이루는 목표를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자리자가 잡게 된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이제 이번 분한테 어떤 이벤트를 막 해준다거나 달콤한 말을 막 속삭인다거나 뭐 이런 기보다는 묵묵하게 자기 할 일 하고 이번 분을 챙기는 어떤 루틴을 만들게 될 것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지? 얘 변했나? 이렇게 싶겠지만 변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1시간씩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퇴근했어. 밥 먹어. 자. 뭐 이러고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거죠. 근데 주말마다 어김없이 그 이번 분의 집 앞에 막 가가지고 있고 또 이번 분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말없이 이렇게 죽이랑 약이랑 이렇게 사다 놓고 가는 약간 그런 식.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막 이벤트 막 뭐 완전 격정적인 막 이런 거는 전환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좀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는 은은한 이런 따뜻한 그런 것들은 남아있다. 그런 것들로서 꾸준하게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여러 가지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컵 카드, 황제 카드 이렇게 나오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루틴이 좀 익숙해져도 이 상대방 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번 분에 대한 아주 순수하고 애틋한 그런 정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막 정말 이렇게 순수하던 시절 있잖아요. 소꿉친구처럼. 근데 이번 분을 굉장히 편안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이제 이 관계의 어떤 가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번 분을 내가 보호하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려고 이제 난 하겠어. 그래서 때로는 좀 보수적이라거나 좀 고집스럽게 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황제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뭐 어디 여자가, 뭐 어디 남자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꼰대스러운 그런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분을 다 자기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소유욕이라든가 책임감이다 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번 분이 무슨 고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털어놓으면은 아유 그랬어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기보다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내가 해결을 해줄게. 저 사람한테 전화해봐? 뭐 이러면서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분께서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뭐 이러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굉장히 좀 보호자 같은 그런 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대방 분은 앞으로 이번 분을 정말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보는 건 꾸준하지만 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가족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진지해져 가지고 내가 좀 책임져야 할 나이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상대방 분이 요 데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무드가 좀 바뀌었다거나 좀 무뚝뚝해진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 그건 이번 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연애 모드를 종료하고 이제 현실 모드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분과의 관계를 아주 길게 그리고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과 이번 분 두 분의 관계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번 분과 이번 분의 상대방 분 두 분의 관계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서로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좀 미래를 이렇게 낙관을 하다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서로의 날카로운 그런 말 한마디에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게 되는 어떤 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그만하자라는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결국에는 넓은 그런 아량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맑게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 중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는 이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스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 초반의 흐름은 좀 희망차면서도 미묘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꿈을 꾸면서 너랑 여행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면서 핑크빛 미래를 그린다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4 펜타클 카드 나오면서 이거는 서로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고집, 소유욕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스타 카드처럼 좀 쿨하고 아름다운 척하고 뭐 이러지만 속으로는 넌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라면서 각자의 그런 펜타클을 꽉 쥐고서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한다면 자존심을 안 놓을 수도 있고 돈을 안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관을 안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해. 너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러면서. 그리고 3 원즈 카드까지 나오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언제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될 수가 있지? 진도가 좀 더 나갈 수가 있지? 언제쯤 우리가 관계가 확실해지지? 이러면서 먼 산 보듯이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상은 좀 높은데 현실적인 어떤 타협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그 여름에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먼저 희망적인 그런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막상 계획을 짤 때는 있잖아, 나 5성급 호텔 아니면 안 자, 뭐 이러고, 아니면 반대로 난 가성비가 중요해, 뭐 이러면서 기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서로 같은 미래는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어떤 고집을 안 꺾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에이스 소드 카드 나오면서 어떤 확실한 결단 혹은 날카로운 말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참다가 야,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아니지 않아? 뭐 이러면서 어떤 팩트 폭격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예리해가지고 상대방 분 혹은 이번 분께서 이 가슴에 비수처럼 그 말이 꽂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 10 소드 카드로서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 끝인가 보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이제 다시는 안 본다면서 막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잠수를 탈 정도로 분위기가 좀 살벌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어떤 거품이 싹 빠지게 되고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아픈 그런 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소한 말다툼 중에 이번 분이 홧김에 그럴 거면 그냥 우리 그만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이 상대방 분이 그 말에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래? 그래? 알았어. 다 끝내. 뭐 이러면서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진짜 끝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이 칼이 돼가지고 이 관계를 난도질을 해버린 거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옆으로 바로 6 소드 카드 나오면서 두 분이 격렬하게 싸우고 나서 서로 근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성을 찾게 되고 관계를 수습하려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 킹컵 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컵의 왕카드는요 좀 감정을 다스리는 그 끝판왕의 카드거든요. 아마도 이 상대방 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냐면 아까 킹 펜타클도 나왔고 엠퍼러 카드 나온 거 보면 이것도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먼저 이번 분에게 손을 내민다거나 이번 분의 어떤 사과를 아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게 된다. 그래서 그래 미안해. 너도 힘들었지? 뭐 이러면서 바다 같은 그런 포용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깊은 사랑 그리고 연민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카드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한 3일 정도 뒤에 상대방 분이 이제 밤에 이번 분의 집 앞으로 찾아가가지고 차에 태운다. 그리고 조용한 어디 한강 같은 데 다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 없으면 나 안 되겠더라. 이러면서 따뜻한 이런 커피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말을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진심이라 가지고 이번 분도 울컥해가지고 화가 풀리는 그러한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카드, 바보 카드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완벽한 결말을 짓고 있다. 이 10 소드 카드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 그리고 이 킹컵스로 인해서 치유, 이런 것들을 한 뒤에 이렇게 풀카드. 완벽한 이 관계에서의 어떤 지금까지의 이런 것에 대한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카드예요. 과거의 앙금이라든가 싸웠던 기억이라든가 자존심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싹 다 갖다 버리고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정말 가볍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자.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찌질구레한 것들 이거 좀 그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뽀송뽀송해진다. 다시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 격렬하게 싸워놓고 화해한 다음 날에 둘이 이렇게 놀이공원 가가지고 머리띠 쓰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일로는 그렇게 그만하자라는 말이 안 나올 만큼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성숙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 두 분의 이 모습이 그 친구 고민 상담하면은 헤어져 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해주잖아요. 당장 헤어져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 안 헤어지고 결국 며칠 내에 굉장히 또 SNS에 어디 가서 그 남친이랑 즐겁게 노는 모습 이런 거 다시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고민해주고 상담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줬던 그 친구들이 살짝 현타가 오는 그런 모습에서의 그 친구분, 그 커플이 바로 이 두 분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두 분은 나름의 이런 서사를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듯이 이렇게 했지만 다시 이렇게 더 끈끈하게 붙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2번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놨었습니다. Divine Tim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성한 타이밍. 그리고 밑에 메시지로는 Trust in Divine Timing. Love arrives when it's meant t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 사랑은 의도된 순간에 찾아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두 분의 관계 흐름이요. 너무나도 다이나믹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텐소드 카드. 극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엄청 좋다가 엄청 나쁘다가 막 이러고. 그래서 이 정신이 없었는데 이 신의 타이밍, 신성한 타이밍, 이 카드는 그 모든 이런 난리법석들이 다 정해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그런 결말로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조급하지 마라. 타이밍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번 분 마음속에 빨리 사귀고 싶다. 빨리 결혼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다. 빨리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단호하게 아직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근데 아까 전에 나이트 펜타클 카드 나왔죠. 굉장히 느리고 꾸준하고 성실한 그런 흐름. 답답할 수 있죠. 그런 시기. 그리고 이 데스 카드 나온 거. 여기 아까 전에 그 속마음 변화 자리에 여기 데스 카드 나와 있었죠. 그 정책이라든가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지지부진한 그런 과정들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쌓여야만 비로소 두 분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말고 상대방도 답답하다고 해서 재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이 신성한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 이 신의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상대방 분이 만약에 나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번 분께서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된다. 아 그래? 그럼 일 다 정리하고 여유 생기면 연락해. 난 내 할 일 하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디바인 타이밍이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상대방 분이 일이 딱 끝나는 순간 이번 분의 빈자리가 확 느껴지면서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겠다. 오히려 내가 바라던 것이 내가 기다림으로써 조급하지 않음으로써 더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두 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트러블,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려고 지금 액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싸움이라든가 위기조차도 신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터져야 될 게 터져줘야 나중에 또 결혼을 해서도 안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서도 너무 이렇게 꾹 참고 안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터지면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미 터지고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성장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번 분의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진 타이밍 말고 우주의 타이밍을 믿어라. 무슨 말이냐면 보통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3개월 안에는 사귀어야지. 뭐 1년 안에는 결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혹은 이번 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는 그러한 너만의 시계를 갖다 버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시계를 갖다 버리고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너희 둘에게 가장 좋은 때에 너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다. 이렇게 신의 뜻으로서 두 분의 관계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실망하고 까였다고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안 만난 덕분에 다음 주에 더 좋은 곳에서 이렇게 로맨틱하게 만날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게 오겠지라는 그런 배짱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 카드가 그렇게 여유를 가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께는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해하지 마셔라. 이번 분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 건 오고 갈 건 간다. 근데 두 분의 아까 전에 그 카드를 보니까 텐펜타클, 텐컵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서 이 과정에 지지부진하고 갈등과 위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온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라. 그것은 이 두 분의 관계를 위한 어떤 빌드업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과 앞으로의 속마음 변화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속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아련하고 무겁고 애틋해 보입니다.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요, 한마디로 이성과 감성이 피 터지게 싸우는 중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머리로는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슴으로는 근데 널 못 잊겠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은 3번 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한계라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관계의 종결을 이제 딱 선언을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칼같이 끊어낸 척하지만 속으로는 재회라든가 연락을 간절하게 기다리거나 어떤 타이밍을 좀 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별을 고하긴 했지만 이별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식어서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서로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악 물고 돌아선 상태라고 보여져요. 근데 후폭풍이 시게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제일 먼저 6컵 카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번 분을 생각하면 자꾸만 옛날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제일 좋았던 때, 순수하게 서로만 바라봤던 그 시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 3번 분은 이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좀 첫사랑 같은 그런 아련함이 있는 존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옆에 6 소드 카드 나오면서 그 좋은 추억을 뒤로 하고 이제 힘든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신나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 분이 이 3번 분의 사진첩을 딱 보다가 혼자서 울컥하는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고, 그러다가도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우리는 안 돼, 이러면서 휴대폰을 딱 덮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3번 분과의 그 대화 채팅방을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보관함에 숨겨둔다거나 알림만 꺼두는 그런 행동 같은 거예요. 아직 완전히 정리를 못한 상태로 보여진다. 그리고 데스 카드, 저스티스 카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데스 카드는요, 어설픈 그런 끝맺음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끝내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종결의 의지를 뜻해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 카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좀 재는 거죠. 3번이 잘못했고 내가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린 안 돼 라면서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린 그런 상태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스스로한테 체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태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아마 3번 분에게 꽤나 차가운 말을 했다거나 아주 단호한 그런 태도로 보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3번 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칼로 찌르는 심정으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번 분이 만약에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카톡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상대방 분은 일십한다거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잘 지내 이러면서 세상 그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답장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속마음은 찢어지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인 척 이러면서 근엄하게 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킹소드 카드, 킹컵 카드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은 굉장히 냉철하고 빈틈없고 절대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 그런 상남자 혹은 상여자로서 보여진다. 하지만 속마음은 엄청 감수성 풍부하고 3번 분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아량이천 바다처럼 이렇게 넘실거린다. 그래서 이 컵의 왕카드는요,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데 거의 도 같은 그런 카드예요. 절대 밖으로 자기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요, 자기 내면에서 조용히 이렇게 처리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지금 이렇게 내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낮에는 뭐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쿨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밤에는 이렇게 술 한잔 들어가면 3번 분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감성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는 야, 나 걔 다 잊었어.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집에 가서는 3번 분이 좋아했던 노래를 막 무한 재생으로 막 반복으로 들으면서 멍 때리고 막 소주 한 잔 걸치고 막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지먼트 그리고 A컵 카드 나와 있습니다. 이 A컵 카드는요.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지만 좀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지고 내가 떠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끝에 지금 저지먼트 카드가 있어요. 재회의 카드죠. 그래서 상대방 분은 떠나려고 했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라면 언젠가 연락이 닿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3번 분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혹은 하늘이 어떤 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명적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뭐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데스 카드, 이별이라든가 떠나는 이 A컵 카드는 진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좀 리셋을 하고 다시 만나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대방 분이 3번 분을 차단했다가 뭐 풀었다가 뭐 이런 걸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3번 분 생일이라거나 뭐 기념일쯤에 잘 지내? 라고 하면서 연락을 어떤 타이밍만 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가놓고 이렇게 만약에 3번 분한테서 어떤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대방 분은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별을 결심했다. 근데 겉은 차갑고 속은 뜨거운 그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고 미련이 가득한 뒤돌아서는 떠남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재회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의 속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의 3번 분에 대한 속마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를 보니까 아까 전에 이분 좀 속으로 울면서 뒤돌아서서 떠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3번 다시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는 흐름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혼자 또 불안해하고 근데 결국에는 아주 귀엽게 이렇게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반전 매력까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참아왔던 감정이 딱 폭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3번 분이랑 다시 연결되려고 여러 가지 꼼수와 어떤 전략을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차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혹시나 또 망가질까봐 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소심함도 있어 보인다. 어찌됐든 결국에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제일 먼저 킹 완즈 카드 그리고 세븐 소드 카드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변화는요. 각성입니다. 아까 전에 이 사람 굉장히 킹컵 카드로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밖으로 내보이지 않고 있었잖아요. 통제하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킹 완즈 카드로 변했다. 이 3번 분을 향한 어떤 성적인 끌림이라거나 열정 이런 것들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져가지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개나 져버려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세븐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대놓고 나 너 좋아해 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이렇게 뱉은 말도 있고 우리 그만하자고 했는데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3번 분의 정보를 몰래 캐낸다거나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좀 마주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3번 분의 질투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좀 여우짓 그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3번 분이 자주 가는 카페라든가 술집 뭐 이런 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너도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연기를 한다거나 전략을 짜는 거죠. 머리 굴리고. 아니면 카톡 프로필에 3번 분이랑 같이 갔던 그런 장소, 그런 사진을 슬쩍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연락 오게끔 유도하는 식의 어떤 고단수의 그런 플레이를 좀 펼칠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대놓고 이제 꼬시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딱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딱 앞으로 직진하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전차 카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매지션 카드도 같이. 그래서 이건 두 개의 이 메이저 카드의 조합은 거의 뭐 3번 분이 반응을 보이든 간에 안 보이든 간에 일단 내가 들이대고 본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식스 소드 카드로서 이렇게 도망가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완전히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진력, 돌진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매지션 카드는 3번 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3번 분의 약한 포인트, 뭐 좋아하는 말투, 취미, 뭐 성향, 여러 가지 설레는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가지고 자기가 공략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3번 분이 거절 못하게 이 상황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통제를 하고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3번 분을 이제 꼬시려고 아주 작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돌진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네 집 앞이야, 잠깐 나와, 너 좋아하는 마카롱 사왔어, 뭐 이러면서 훅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아니면 3번 분이 거절을 하려고 하면 아 그냥 얼굴만 보자는데 그것도 안 돼? 나 오늘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뭐 이러면서 능글맞게 좀 받아쳐가지고 이 3번 분을 뭔가 이러면서 웃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굉장히 좀 계략녀 이런 걸로 좀 보여줘요. 이 하드름을 보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엠퍼러 카드, 황제 카드, 나인 소드 카드 나오면서 이 상대방 분은 3번 분 앞에서 좀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갑의 위치를 좀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리드를 할게. 넌 따라오기만 해. 약간 이런 황제처럼 굴고 싶어 한다. 그래서 3번 분을 확실하게 자기 영역 안에 딱 가두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속마음인 나인소드 카드는 정반대다. 내가 이렇게 질러놨는데 3번이 싫다고 하면 어쩌지? 또 예전처럼 싸우면 어쩌지? 이러면서 좀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혼자서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내면의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세상 이렇게 당당한 황제인데 집에 가면 이불킥하고 막 악몽 꾸고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유리 멘탈 황제,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분한테 우리 다시 만나는 거다, 딴 사람 보지 마, 이렇게 박력 있게 딱 말을 해놓고서는 예를 들면 근데 그날 밤에 3번 분이 카톡 답장 10분만 늦어도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나? 질렸나? 망했다, 그러지 말걸,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손톱 무릎 뜯으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마지막 흐름이 중요하죠. 결국에 페이지 컵 카드, 3펜타클 카드 나오면서 어떤 화해 그리고 협력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센 척하던 이 왕과 황제의 이 가면을 딱 벗고 이제 이렇게 귀여운 이런 에너지로서 나타나게 된다. 좀 엉뚱하고 귀여운 그런 모습으로서 아주 순수하게 마음을 고백을 하게 된다. 사실 나 너 많이 좋아해, 미안했어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 3펜타클 카드로 이어져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제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 우리 관계를 제대로 좀 다시 이렇게 좀 한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어보자 라고 이렇게 좀 현실적인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지 상의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다시 잘 만난다고 알리는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술 한잔하고 이렇게 좀 발그레해져가지고 나 너 없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애교 섞인 진심을 뭐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음날 맨정신으로 만나가지고 있잖아, 우리 연락 문제는 이렇게 하고 뭐 데이트는 일주일에 몇 번 이러고 막 딱딱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정하고 막 이러면서 진지하게 두 분의 관계의 규칙을 정하는 그런 바람직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대방 분은 앞으로 속마음 변화는 욕망이 폭발하게 되고 여우짓을 하게 된다. 전략과 계략 남녀가 된다. 그리고 거침없는 직진, 그리고 유혹, 근데 또 책임감도 가지고 그와 동시에 불안감, 결국에는 순수한 마음의 고백, 그리고 관계를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좀 능글맞게 군다거나 뜬금없는 핑계로 연락을 해온다. 그러면 3번 분께서는 뭐지? 하고 쳐내지 마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거는 3번 분을 너무나 다시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굴린 게 그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는 센 척해도 속으로는 엄청 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만약에 3번 분도 그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따뜻하게 받아주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써 3펜타클 카드처럼 이렇게 관계를 착착 쌓아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과 3번 분의 상대방 분,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과 3번 분의 상대방 분, 두 분의 관계 흐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과 3번 분의 상대방 분, 두 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카드를 보니까 이 관계는 굴레라고 보여져요.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고 만나고 싶어도 상처 때문에 못 만나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돼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악순환은요, 두 분의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운명의 스레와키 카드 그리고 데스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우주의 그런 강력한 힘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패턴에 딱 종결을 낸다.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격렬하고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두 분의 관계 시작이라거나 만남의 순간은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썬카드 제일 먼저 나오면서 이 3번 분은 상대방 분에게 또 상대방 분은 3번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근데 이 기쁨은요.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A컵 카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에서 보여줬던 미련 가득한 그런 떠나는 모습, 그것들이 두 분의 관계 패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어떤 회의감이 들면서 조금 이별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둔다든가 이러한 굴레가 두 분 관계에 어떤 큰 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은 괜히 생각이 많아지면서 상대방 분이 갑자기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한다거나 3번 분에게 연락을 좀 의도적으로 줄이는 듯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3번 분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좋았는데 왜 또 이렇게 거리감이 생긴 것 같지? 이러면서 약간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굴레, 악순환의 핵심의 원인은요. 이 데빌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두 분 사이에 좀 강렬한 그런 중독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단순한 사랑 그 이상으로 집착이라든가 강한 육체적인 끌림이라든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굴레, 성적 욕구.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강하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 분은 이 데빌의 인연의 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세븐컵 카드처럼 수많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도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대로 끝내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의 그런 끌리는 걸 인정하고 계속 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혼란스러움, 여러 가지 환상들 이런 것들 속에서 좀 허우적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싸워가지고 좀 헤어지자고 해놓고서는 술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격정적으로 막 다시 만나게 되고 뭐 혹은 뭐 주변의 친구들한테 아, 나 걔랑 진짜 안 맞는데 좀 섹시해가지고 못 헤어져 막 이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상황. 잘 맞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맞는데 있잖아 그거 잘 맞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몸과 마음이 계속적으로 끌리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혼란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두 분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외부적인 사건이라거나 상황적인 어떤 변화가 두 분 관계에 어떤 필연적으로 전환점을 딱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큰 변화를 통해 가지고 두 분은 이렇게 데스 카드로서 기존에 두 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패턴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렇게 좋았다가 막 헤어졌다가 막 이런 거를. 그래서 이 데스 카드는 이별일 수도 있지만 두 분의 관계의 성격을 완전히 재탄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선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지긋지긋했던 이런 굴레들, 그리고 데빌의 이런 굴레를 좀 끊어내고 저스티스, 이성적인 이런 판단으로서 명확하게 만난다 혹은 안 만난다.
아니면 이렇게 만난다. 아니면 저렇게 만날 것이다. 라는 어떤 최종적인 심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직이라거나 유학을 한다거나 이렇게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한쪽한테 이별을 통보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찍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 근데 이 관계의 최종 결정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는 못 만나. 다시 만나려면 뭐 이 조건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규칙을 설정을 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그리고 이 모든 격렬한 과정이 끝난 후에는요. 지금 나인 소드 카드로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데스 카드와 저스티스라는 이 중대한 결단을 딱 내린 후에 두 분의 관계 변화는 딱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불안함이 좀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선택 잘한 거겠지? 아니면 혹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내가 놓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잠 못 이루고 후회하거나 걱정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정말 두 분은 끊을 수 없는 이런 것 같다. 이 세상이 우주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는데도 계속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나인 소드 카드는 관계가 완전히 끝났든 완전히 새로워졌든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마지막에 그런 거다. 근데 이 불안함은 잠시일 뿐이에요.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큰 그런 결정은 이 저스티스 카드로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두 분의 어떤 각자의 치유 그런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의 관계는 결국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게 이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회랑 이별을 반복하는 이 패턴, 이건 지긋지긋한 이 패턴을 끝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관계로 재탄생을 한다거나 이렇게 데스카드처럼 끝과 시작 그런 악순환을 딱 끊어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진짜 정리를 할 수도 있죠.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이 굴레를 끊어내는 종결이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3번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놨었습니다. 트윈 플레임 카드가 나왔어요. 쌍둥이 불꽃. 이거는 단순한 인연이라거나 평범한 사랑 이런 걸 넘어가지고 영혼의 짝이라거나 어떤 소울메이트의 끝판왕이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왜 그렇게 이렇게 운명이 좀 강하고 뭔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굴레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데빌 카드처럼 끊을 수 없는지 중독성으로 이렇게 점철됐는지 이 카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쌍둥이 불꽃은요. 서로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만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동시에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 겪었던 그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 이별, 불안,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고, 이 A컵 카드도 두 번이나 나왔고, 이런 것들은 이 트윈 플레임 카드의 어떤 강렬한 그 끌어당김, 그것 때문에 겪는 어떤 성장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메시지로는 Trust the magnetic pull of your twin flame. It will guide you toward th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윈 플레임의 끌어당김, 우주의 그 끌어당김을 믿으면 그것이 너네들을 그런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런 지독한 끌림은요. 이런 운명의 어떤 나침반이다. 머리 싸매지 말고 그 끌림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쿨한 척, 냉철한 척, 이성적인 척, 이 관계는 안 돼. 외쳐도요. 두 분은 이 트윈 플레임의 강력한 이 끌어당김, 그런 자기장, 이 데빌 카드의 그런 끊어낼 수 없는 중독적인 그런 끌림. 그것이 두 분을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두 분은 그러한 끌림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냥 몸을 맡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 데빌 카드가 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라든가 불안감 이런 거를 좀 건드리는 그런 존재다. 서로를 보면 너무 이렇게 좋지만 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윈 플레임 카드는 상대방 분을 통해 가지고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분은 이 관계를 겪으면서 집착이라든가 뭐 자존심이라든가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마주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운명에 쓰여 있다. 사명으로 쓰여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 모든 과정이
두 분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조언을 드리자면 뭐 꼼수를 부린다거나 좀 이렇게 다시 등을 돌리고 막 가려고 해도 또 시작이네 하면서 지치면 안 된다. 관점을 딱 전환해가지고 아 지금 이 사람이 요 단계에서 이제 이러한 성장을 하고 있는구나. 지금 이 챕터를 지나고 있는구나. 라면서 어떤 초월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 약간 되게 우주적인 그런 메시지죠. 이번 분의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Trust the magnetic pull of your twin flam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끌림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상대방 분이 아까 킹 완즈 카드처럼 행동력을 보일 때는 이 3번 분께서 굳이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이 상대방 분이 3번 분을 향해서 오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한테 미련을 좀 보이면서 연락을 한다거나 매달리는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에 3번 분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썬카드처럼 좀 빛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트윈 플레임 카드는요.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것이 이렇게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3번 분께서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끌림이 상대방 분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더 빨리 3번 분에게 돌아오도록 유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트윈 플레임의 목표는요. 무조건적인 그런 재회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저스티스 카드. 이거 아니네. 아까 3펜타클 카드 이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두 분이 겪었던 이 데스 카드의 변화라든가 저스티스 카드의 어떤 결단 이거는 좀 더 두 분의 관계를 건강한 형태로 이끌기 위한 이 우주의 장치이다. 하나의 그 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분과 상대방 분은 결국에는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이다. 하지만 만나기 전에 두 분 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카드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이끌리는 거 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 두 분은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 지독한 끌림은 정말 두 분의 가장 순수한 본능이 서로를 알아본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복잡하게 이성적으로 머리 굴리고 뭐 계산하지 말고 가슴속에 깊은 그런 끌림을 믿어라. 그래서 3번 분이 행복하게 3번 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하다가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면서 우주의 정확한 타이밍에 두 분을 정말 아름다운 지점에서 딱 합이 맞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서 가게 된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3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